자, 여러분, 미중 기술 경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칩 전쟁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싸움의 본질이 더 이상 반도체가 아니라면요? 오늘 그 진짜 전쟁터가 어딘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가 들어온 얘기는 전부 이거였죠. 미국과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칩을 놓고 싸운다. 바로 칩 전쟁 말입니다. 뭐 미국이 수출 통제한다고 하면 그게 항상 헤드라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에 이 칩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이제는 낡은 지도라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의 판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전쟁터, 그게 바로 AI 스택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칩 하나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AI를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구성하는 모든 것, 이 전체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대결로 진화한 겁니다. 전 대만 입법위원이었던 제이슨 슈의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누가 더 기발한 발명품 하나 내놓느냐 이런 혁신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산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산업 경쟁으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AI 스택이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기술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 것처럼 맨 위에는 AI 모델이 있겠죠? 근데 그 건물을 지탱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튼튼한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 전기를 공급할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심지어 벽돌이 될 핵심 광물, 그리고 이 모든 걸 돌릴 똑똑한 인재까지. 바로 이 AI 생태계 전체를 AI 스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스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경쟁이 여러 층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1단계, 면 위에서는 GPT-4 같은 최첨단 모델을 누가 만드냐 싸우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그 모델을 로봇 같은 실제 기계에 집어넣는 경쟁을 하죠. 3단계에서는 이걸 사회 곳곳에 누가 더 빨리, 더 넓게 적용하냐를 두고 다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4단계, 바로 인프라, 에너지, 광물 같은 기초 체력 싸움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숫자 7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분석이 있어요. 설령 중국이 만든 AI 모델 성능이 미국 것의 75% 수준밖에 안 된다고 쳐도요. 만약에 그 모델을 AI 스택 전체에 걸쳐서 훨씬 더 잘 통합하고 착착 최적화시키는 조직적인 힘이 있다면 사실상 100%짜리 미국 모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지점 아닌가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 새로운 시스템 전쟁에 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들의 전략은 미국과 완전히 아주 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나라의 전략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미국은 뭐랄까 최고의 천재들을 모아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범용 인공지능 AGI라는 로켓을 쏘아 올리려는 느낌이에요. 프론티어 모델에 모든 걸 거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요. 당장 쓸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 산업 전체에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연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대규모 적용, 시스템 통합.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중국은 단순히 미국의 통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자신들이 새로운 병목 지점, 그러니까 초크 포인트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봇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희귀 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국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심지어는 AI 기술의 국제 표준을 베이징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건 뭐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구도는 이 기술 전쟁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죠. 바로 대만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방패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만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니까 이게 중국의 침공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패 하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아니, 왜 실리콘 방패가 약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약점인 최첨단 칩 개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걸 우회하는 길을 찾은 거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AI 스택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로봇공학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칩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중요성이 사라졌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판은 바뀌었지만 AI를 실제로 돌리는 물리적인 심장, 바로 AI 서버 생산의 무려 70%를 대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전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그럼 이 모든 변화, 이 새로운 경쟁의 다음 단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짚어보죠. 첫째, 칩 전쟁의 시대는 가고 스택 전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둘째, 진짜 승자는 최고의 모델을 가진 쪽이 아니라 그걸 가장 잘 통합하고 배포하는 쪽이 될 겁니다. 셋째, 군사적으로도 플랫폼을 가장 똑똑하게 지능화하는 쪽이 이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에너지, 광물, 심지어 기술 표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의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쟁터는 완전히 바뀌었고 게임의 룰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자고 믿어왔던 과거의 전략들, 그 낡은 플레이북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낼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